네, 우리 시장 상승 후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쉬어갈 때 어떤 종목을 레포트 안에 담으면 좋을까요? 포트폴리오 플러스 권택종 유진투자증권 차장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지난주 긴 연휴가 끝나고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다가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는데 어떤 섹터에 집중하면 좋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의 집중과 회피입니다. 집중은 인터넷 가지고 오셨고요. 회피는 자동차인데 여기서 말하는 인터넷이라는 거는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까? 네, 정확히는 네이버를 네이버요. 네. 꼽아 보겠습니다. 인터넷 전체 섹터보다는 네이버가 이번 달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봤고요. 일단은 지난 이제 추석 연휴 직전에 나왔던 두나무와 네이버 파이낸셜과의 이런 주식 교환을 통한 합병건, 이것이 지금 이번 달 안에는 결론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합병이 되냐 안 되냐의 결론보다는 전체적으로 주주들의 동의를 얻고 이런 것들이 윤곽이 완벽하게 좀 드러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기사상에서 보시면은 10월 셋째 주를 목표 기한으로 두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각 주주분들, 두나무를 두고 계신 주주분들, 그리고 네이버 파이낸셜의 주주들도 있죠. 기관 투자자들, 이들에게 관련된 이런 레터, 주주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빠르면 오늘 이런 포괄적 주식 교환 배경과 목적,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럼 단가는 또 어떻게 한정이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공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예측이 되고 있기도 한데요. 따라서 인터넷 쪽 섹터에서 네이버는 우리가 이번 달 내내 좀 관심을 깊게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인터넷 안에서도 네이버의 종목을 좀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포트 리뷰와 함께 이번 주 포트는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니까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좀 확대시키신 것 같습니다. 35% 비중 태워주셨고 금융과 조선, 인터넷 이렇게 각각의 4가지 섹터를 가지고 오셨는데 일단은 화장품과 방산이 제외가 됐네요, 차장님. 네. 일단은 화장품 같은 경우는요, 이제 그 실리콘2랑 APR 두 종목을 중심으로 거의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난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소폭 올랐다가 조금 빠지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쪽 섹터는 아니지만 인바운드 쪽들이 특히 좀 안 좋았어요. 이제 관광객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인바운드 쪽이죠. 호텔 쪽도 있을 거고, 대표적인 종목으로 GS, P&L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빠지면서 이런 뷰티 관련돼서 수출 위주의 비즈니스 를 갖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수급이 같이 빠져나가는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단기 차익 실현과 그리고 이어 말씀드리겠지만 반도체 쪽들이 워낙 강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일종의 수급의 블랙홀 같은 효과가 좀 나타났었기 때문에 뷰티 관련돼서는 일단 좀 피해가자, 잠깐 빼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섹터에서 좀 제외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빼게 된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산을 일부 좀 뺐습니다. 원래 한 20% 비중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나쁘게 보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주간 흐름을 좀 보았을 때는 저희가 이제 9월 29일 날 월요일 날 발표를 했고 30일 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6%대 급등이 좀 나왔는데 이후로 좀 하락세가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살짝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모여 있는 시점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별한 모멘텀은 지금 살짝 부재한 가운데 기사상에서 보면은 좋은 얘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방산 4사라고 하는 국내 방산업체들의 이런 3분기 매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좋은 뉴스플로우를 가져가면서 나쁘지 않은 흐름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만 당장의 뭔가 모멘텀이 결국 AI와 이 반도체 중심으로 많이 재편되어 있기 때문에 방산주 같은 경우는 살짝 실적이 삐끗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좀 주가 많이 빠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실적 기간 동안에는 방산은 잠깐 빼고 다른 종목들을 채워가자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방산과 화장품이 편입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반도체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미증시 여파로 인해서 반도체가 쉬어가고 있지만 장 초반보다는 낙폭을 줄여 나가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바로 내일이죠. 3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전보다는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차장님. 맞아요.
네, 이게 한 얼마 전보다 그 기대치가 한 20% 정도 네, 컨센이 영업이익이 올라왔어요. 컨센이 확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고요. 하이닉스보다도 많이 올라왔어요. 네. 삼성전자에 특히 이런 투자자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에 많이 모여 있구나 이런 것들을 컨센 상향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내일 이제 3분기 잠정 실적이 나오는데 영업이익 컨센서스 뭐 중단 보면 한 10.1조 원 어쨌든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공통된 의견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분기 보면은 4.67조 원이 나왔거든요. 5조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1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실적 상향을 좀 예상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의 주가 상승이 그냥 오른 것이 아니고 이런 이익 컨센서스의 상향과 함께 올라온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전일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미국 증시, 나스닥 위주로 급락이 좀 나오면서 우리 시장도 역시나 장 초반 빠지면서 출발을 했습니다만 빠질 때는 매수 기회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일부터 뭐 삼성전자 실적도 나옵니다만 미국도 마찬가지로 실적 시즌 빅테크들이 계속적으로 발표가 될 것인데 역시나 좀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워낙 이 캐펙스 투자의 사이클이 가속이 더욱더 계속적으로 좀 붙어나가고 있는 이 네. 브레이크가 없이 좀 달려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이닉스 역시도 지난 주간까지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 나왔다가 오늘 하루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동시에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조정 시 매수 대응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따라서 지난 이제 제가 반도체 비중을 30% 포트에서 말씀드렸었는데 5%포인트 올려서 네. 35%로 제한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비중까지 확대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종목은 또 어떤 종목 보고 계시는지가 궁금한데 반도체 안에서 하나 꼽아 주실까요? 네, 뭐 대장주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하이닉스랑 전자겠지만 네. 조금 작은 종목에서 하나 가지고 와 봤습니다. JNTC라고 하는 아. 종목인데요. 사실은 이제 원래 하던 곳이 이제 커버 글라스 강화 유리라고 하죠. 이제 스마트폰에 보면은 유리 패널 쪽에 강화 유리, 그리고 자동차에 보시면 요즘 대시보드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죠. 이 부분에 들어가는 전장용의 이런 강화 유리들, 이런 것들을 만들던 회사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AI 반도체에 관련돼서 동사가 많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유리 기판과 그리고 HDD용 유리 플래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존에 하고 있던 비즈니스 자체가 이런 유리 관련된 부분들을 수십 개월을 통해서 가져가고 있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유리 관련돼서 비즈니스를 확장시켰던 그러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유리 기판 같은 경우는 21개 글로벌 고객사와 지금 이제 NDA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에 양산을 하면서 상업화를 기대를 하고 있다. 조금 시간은 걸릴 것이다 예상은 되고 있고, 가까이 있는 모멘텀이 지금 일본의 호야사가 독점하고 있는 이 하드디스크 HDD용 유리 플래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사실 이제 SDD 쪽이 워낙 네. 이런 뭐 데이터를 읽는 속도도 빠르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각광을 받았습니다만 AI 때문에 생성되는 데이터의 양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저장할 곳이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가격적으로 좀 이점이 있는 하드디스크 쪽으로 글로벌 빅테크들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동사가 일본의 호야사가 독점하고 있는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계약 공시가 나오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 언제 나오냐가 좀 되풀이되고 있는 종목인데 해당 부분만 나온다고 하면은 굉장히 큰 영업이익에 좀 상장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기업으로 네. JNTC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DD용 유리 플래터 그리고 유리 기판에 대한 기대감 속에 반도체의 탑픽은요. JNTC 제시해 주셨고요. 조선도 지금 포트 안에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조선의 탑픽도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조선들이 그동안 네. 좀 쉬면서 조방원이 좀 쉬었는데 원이 먼저 올라갔고 네. 그다음에 조방원 중에서 이제 조선이 다시 또 뒤를 따라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고요. 탑픽으로는 HD 현대 마린 엔진 쪽으로 마린 보고 엔진이요. 있습니다. 네. HD 현대 중공업 쪽 계열사에 대해서 이제 캡티브향으로 나올 물량들이 얼마 전에 또 계약 공시가 나오기도 했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탄탄하게 나오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공장 내 유휴 부지가 또 많이 있어가지고 들어오고 있는 이런 수주 물량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선 보고 있고요. 3분기 영업이익은 한 168억 정도, OPM은 16% 정도 계속적으로 마진을 높여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계속적으로 실적이 좀 나오면서 업사이드가 나오고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이런 개선 흐름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21년부터 24년까지 보시면은 신조 성과가 계속 쭉 올라왔었거든요. 이 성과가 올라가 있는 그런 후기에 수주했던 물량들이 지금 하반기부터도 더욱더 많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의 마진의 압박 없이 계속적으로 마진은 올라갈 수 있다. 따라서 이 마린 엔진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조선 사이클 속에서 네.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서 탑픽으로 제안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강한 슈팅이 기대된다. 조선주 안에서는 현대 마린 엔진 가지고 오셨고요. 요즘에 시장 변동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단기 관점으로 종목 하나만 더 주실까요? 네, 우주 섹터에서 우주요? 이노스페이스 네. 가져와 봤습니다. 한 번씩 우주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일단 단기로 가져와 봤고요. 11월 27일 날 이제 한 달 뒤에 누리호 4차 발사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관련돼서 뭐 세트레가이라든지 뭐 인텔리안 테크 이런 위성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민간 발사체 기업입니다. 한빛 나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하이브리드 소형 지금 발사체를 지금 개발을 했고요. 지금 이번 달 안에 빠르면 브라질 쪽에서 상업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테스트는 이미 통과를 했고요. 얼마 전에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상업 발사 성공까지 이어진다고 하면은 2차, 3차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 기업이 해외 뭐 로켓랩이라든지 이런 그 발사체 네. 기업들도 같은 이슈가 있었는데 자금을 지금 조달하고 있습니다. 주주 배정 유상 증자를 진행 중에 있고요. 11월 3일부터 제가 알기로 한 4일까지 청약 예정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이전까지는 또 주가 모멘텀을 기업 입장에서도 청약 성공을 위해서 받아줘야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제안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계속해서 우주 관련 쪽을 봐야 된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요. 단기 트레이딩은 이노스페이스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권택중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